네, 시장에서 뜨거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체크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상황실에서 현대제철, 이 철강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지금 해운을 그럼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또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해운 내에서의 대장인 HMM 그리고 페노션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목표가는 무엇일까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와서 증권광장을 외치고 가신 그분 맞죠? 아닙니다. 증권광장이 아니라 네. 증시 오늘과 내일 밝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시작 전에 이야기했더니 뒷글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좀 뒷글 있게 HMM과 페노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네. 이 해운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사실 여러 지표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운임 지수가 매번 상승하고 올랐는데 또 오르고 또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의 강세 배경도 그것과 동일한가요? 네. 운임 지수가 왜 이렇게 오를까요? 이건 의문문입니다. 예. 저한테 여쭤보시면 네, 예. 물동량이 늘어나니까요. 네. 그러면 좋겠네요. 운임 지수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냥 보여지는 거 그대로 해석하는 상황이 더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라고 하죠. 이쪽 같은 경우 지난주 대비해서 한 37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9년 10월 달에 집계한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은 거의 뭐 하늘로 투더 문이죠.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의 반영하는 컨테이너선과 관련된 대표적인 HMM의 주가도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는 BDI죠. 이쪽 같은 경우도 25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3,255. 그러다 보니까 물론 17일 날 보여줬던 3,267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올해 2월 달 대비해서 1,300 지수보다는 2배 이상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계속 이어질 때 1분기 실적 괜찮았고 그럼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 돼가는데 훨씬 더 좋을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오늘은 페노션이네요. 페노션 데이입니다. 네, 그래서 페노션이 더 잘 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해운지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을 때는 사실 대장은 HMM이었고 HMM의 주가 상승을 막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속 올랐었어요. 근데 여기서 페노션과 HMM의 사업 영위를 좀 비교하면서 과연 그 끝은 누가 더 많이 오를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던데요. 네, 사업 영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거는 뭐 그 해운업 얘기하실 때마다 다른 분들도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컨테이너다 보면 사각형 정육면체죠. 네. 아니, 정은 아닙니다. 직육면체죠. 직사각형. 네. 네, 직육면체. 네. 이제 수학까지도 막 흔들리고 계시는데요. 네. 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규격화된 물품을 싣다 보니까 이 규격화된 물품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산품들을 다 넣고 문만 닫으면 되죠. 그리고 운송하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규격화가 컨테이너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벌크선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죠. 저희가 보통 벌크업 한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규격화되지 않은 덩어리, 대표적으로 철광석, 석탄, 곡물 같은 경우를 싣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벌크선 동향과 관련된 쪽이 오히려 더 눈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런 실는 물건들, 그래 즉 규격에 맞지 않지만은 그래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계속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쪽의 변화가 나오는 이런 벌크선들이 오히려 더 지금 기조에 맞다라고, 그래 즉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변화가 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벌크선 관련된 쪽의 흐름들이 오히려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즉 경기 민감한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뭐 그렇다고 컨테이너선은 뭐 경기 민감 쪽이 아니냐? 아닙니다. 둘 다 거의 경기와 같이 움직인다고는 하더라도 네. 오히려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벌크선이다.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크냐 컨테이너냐 그런 큰 차이점이 있는데 HMM은 올해 초에 사실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네. 9,000원부터 시작했던 주가인데 지금까지 오른 현 상황에서 이런 운임지수의 상승이라던가 물동량 부족 그리고 물동량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주가에 반영된 가격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추가적인 폭발 여력이 있을까요? 네.
부럽죠. 갖고 계신 부럽죠. 분은. 네. 앵커님은 쭉 보시면서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네. 하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순간에서도 계속 올랐던 게 HMM이었어요. 아마 상반기 때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던 네.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그래도 에이 한번 편안히 가져가 보자라고 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내셨고 하는 맞아요. 어떤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HM을 볼 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간 묵직하게 바뀌는 대표적인 요인이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이제 CB의 전환, 그러니까 즉 전환사채를 전환한다는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었을 때 CB를 한 3천억 정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서 어떤 액면가로 바꿔서 보게 되면 6천만 주가 이제 상장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6천만 주가 시장에 쏟아지니까 부담이 크겠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6천만 주가 주식으로 전환돼서 오늘 시작해서 바로 뭐 하한가로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럼 주식 대비 이제 희석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발행 주식과 같이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17.4% 정도 희석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HM을 볼 때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된 종목으로 바라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저평가가 크게 훼손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CB 발행 때문에 나오는 이슈는 그래도 물량 부담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 정도로만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는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를 어떻게 어떤 블록들로 넘기겠죠. 네. 제가 보니까 어느 기관이나 어떤 쪽이 가져가느냐라는 어떤 오버행 이슈도 또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또 하나 그냥 실적만 보겠습니다. 네. 매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4조 가까이 올해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PER 계산해 보게 되면 4배도 안 됩니다. 그만큼 4달러? 네, 이것도 안 되는 4배도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저평가의 모습들 쪽에서 일단 이게 올해가 끝으로 이제 앞으로 그냥 계속 안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여전히 한 이 정도 규모가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보다도 오히려 저평가다라는 모습들을 얼만큼 또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CB 발행으로 인해서 주가 희석의 여파는 있겠지만 단순히 물량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투심 위축으로만 끝날 것으로 보여진다. 크게 주가가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벌써 밀렸겠죠. 네. 이 정도에서 잘 지지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계속 사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고요.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어떤 지금 나오는 업황을 더 고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주가가 빠져도 이 회사에 대한 HMM에 대한 기대감이 또 큰 투자자분들이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주가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페노션 한번 분석해 볼게요. 앞서 이제 HMM과 페노션을 좀 비교해 보자면은 크게 벌크선이냐 컨테이너선이냐 차이가 있고 컨테이너는 단기 계약이 많아서 네. 운임 적용이 바로바로 가능한데 그렇죠. 이 벌크선의 경우에는 그게 좀 장기화돼서 그래서 주가가 좀 그동안 못 갔던 거였나요?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해운 업종을 볼 때 이런 얘기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판관비라고 그러죠. 네. 비용이 계약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쭉 이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물량이 들어와서 그거를 계속 굴려야 되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계속 배를 움직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고정비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또 충분히 이를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은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실적이 비용 때문에 안 좋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운임까지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제 배가 모자라서 이제 단기 용선도 하고 있는 입장이죠. 페노션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업황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물동량도 많아지고 운임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예전보다 좀 더 승수가 붙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가 수준이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예상 실적 대비해선 PR이 17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싸다고 보긴 힘듭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예상보다 좋을 거고 이런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상향 속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멀티플을 좀 떨어지는 구간들이 나오겠죠. 이런 쪽을 바라보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싸움에서는 HMM이 우세했어요. 페누션보다 이겼어요. 네. 두 번째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페누션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둘의 리얼 목표가는 무엇일지 김민수 대표님은 앞서 HMM이 떨어질 때 나는 사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HMM과 페누션, 해운준에서 강자를 꼽아보자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둘이 싸움 붙이지 마시고요. 네. 일단 명쾌하게 팩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는 페노션도 물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재조명을 받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저라면은 전통적으로 그나마 더 밸류가 싼 쪽을 노리겠습니다. 그래서 HMM이 더 낫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페노션 갖고 계신 분 파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상대적인 매력은 오히려 지금 이제 12전환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가격 변화가 확인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는 탄력은 그 이후에는 조금 더 HMM이 더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실적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좋은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 뭐 해운주의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김민수 대표님은 조금 더 HMM이 가격적인 것도 다 고려해 봤을 때, 평가도 다 고려해 봤을 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HMM에 대한 가격 전략만 들어볼게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순간에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리는 게 참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원래 목표 주가는 그때그때 주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뀝니다. 네. 하지만은 제가 체크를 해야 될 상황들은 지금 이제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보게 되면은 이게 HMM의 연봉입니다. 연간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은 또 예전에 현대상선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업황과 회사의 부진한 모습들이 나왔다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그에 따른 변화, 특히 올해 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회복세가 들어가고 실적이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변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한 5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저항대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한번 이어지는 한 6만 2천 원 정도까지도 또 하나 다음 저항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씩 해소해 가는지 흐름들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MM의 1차 목표 주가 5만 5천 원, 2차는 6만 2천 원이고요. 페노션의 목표 주가는 저에게 9,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네, 언제 말씀드렸죠? 네, 제가 보고 있었어요. 아, 예. 네.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페노션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냐.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업사이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확인되게 되면 이제 또 재조명이 나오겠죠. 그 부분이 얼마큼 높아지느냐를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중요한 거는 페노션과 HMM 목표 주가보다는 지금 해운업종 내에서 우리가 이 외에 또 수혜를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이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HMM과 페노션 좋다고 해도 가진 자의 영역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가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관심주가 있을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른 쪽으로 약간 이제 복합 운송과 관련된 쪽의 물류 쪽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네. 그거는 뭐 다음 기회 이슈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보통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라든가 네. 뭐 태용 로직스 이런 쪽이죠. 물류로 하면요. 네, 이쪽도 해운 업황이나 화물 운송 관련된 쪽이 좋다 보니까 이쪽도 단가가 같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쪽을 말씀드리려다가 나중에 다음 기회.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쪽은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괜찮을 것 같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운임이 올라가면서 나올 수 있는 자동차를 운송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TK 케미칼입니다. 이 종목은 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냥 다 아시는 것처럼 SM상선 지분 있고 대한해운 지분 있고 그런데 SM상선이 이제 하반기에 IPO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2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 걸로 시장 가치를 알고 있는데 지분을 한 30% 따지게 되면 7천억입니다. 지금 시총보다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올라서 부담은 되겠죠. 직전 고점까지 오다 보니까 부담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약간 좀 눌린 목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런 변화를 좀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HMM 페노션의 리얼 목표 주가 그리고 조금 더 매력적인 HMM 들어봤고요. 예, 현대글로비스, TK케미칼도 같이 한번 보세요. 김미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